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Rich Human Feedback for Text to Image Gener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CVPR 2024 얼마 전에 있었던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콘텐츠 제작의 핵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티팩트, 그리고 불합리성, 오정열, 그리고 로우 퀄리티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직접 평가한 실험의 결과 데이터셋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약 10%만이 아티팩트와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티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인간을 그렸는데 손가락이 비정상적인 개수로 나온다든지 혹은 물체가 왜곡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정렬되지 않는 문제도 흔히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롬프트는 강에 뛰어드는 남자인데 생성된 이미지에는 그냥 강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아티팩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나 FID 같은 기존의 이런 매트릭들은 이미지 분포에 대해서 계산하지만 개별 이미지에 대한 뉘앙스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의 선호도 그리고 등급을 수집하고 이러한 등급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여전히 하나의 뉴메릭한 스코어로만 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이미지 정렬의 경우 클립 스코어 같은 매트릭도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여전히 이미지에서 정렬이 잘못된 영역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스칼라 점수보다 훨씬 풍부하고 해석 가능한 세분화된 데이터셋과 모델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최초의 리치 휴먼 피드백 데이터셋, 리치 HF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리치 피드백을 예측하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예측된 리치 휴먼 피드백으로 이미지 생성을 개선해서 유용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모델과 어, 그 모델이 아닌 다른 뮤즈라는 모델로 본 트레이닝 셋의 일반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미지 생성을 위한 제너레이터와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구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훈련하는 겐 모델이 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의 가능성에 대한 에비던스 엘보 바운드, 로어 바운드 엘보를 최적화하는 VAE 방식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무작위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생성하도록 훈련되며 겐보다 더 다양하고 우수한 샘플 품질을 보여주는 디퓨전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더 세분화된 모델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세분화된 모델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발전되어 왔고요. 이 텍스트 투 이미지에 대한 이빌리에이션과 어떤 리어드 모델들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차원에서 이러한 모델을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용자에게 여러 이미지 순위를 매기고 품질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청하고 인간의 선호도 학습을 위한 보상 모델을 훈련한 이런 보상 피드백 학습 방식도 있었고요. 또 생성된 이미지상에서 인간의 선호도를 수집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500만 개 이상의 예제가 포함된 픽커핏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또 클릭 기반 점수 함수인 픽스코어를 학습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선택을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수집하고 휴먼 프리퍼런스 스코어 HPS를 출력하는 분류기를 훈련시켜서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이미지를 개선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들은 피드백 혹은 보상을 구성할 때 사람의 평가나 선호도 순위만 이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잘못된 영역 혹은 잘못 정렬된 영역, 잘못된 키워드 등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티팩트 영역에 대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해당 영역에 대한 인페인팅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아티팩트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오정렬된 영역,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오정렬된 영역, 그리고 오정렬된 키워드, 이제 프롬프트, 그리고 네 가지 세분화된 점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을 위한 풍부한 피드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최초의 텍스트 이미지 모델에 대한 풍부한 인간 피드백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먼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두 개의 히트맵, 그리고 네 개의 세분화된 스코어, 한 개의 텍스트 시퀀스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습니다. 두 개의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점, 그리고 어, 이 그 형광색 점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 부분을 히트맵으로 만들어서 했고요. 이 각 점은 빨간색의 경우에는 이제 아티팩트, 예를 들면은 올바르지 않은 손가락, 뭐 왜곡된 어떠한 이미지들에 대한 평가이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정렬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세분화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어, 그 타당성, 그리고 정렬, 일치성, 그리고 미학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의 스코어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한 개의 텍스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롬프트에서 어떠한 부분이 그 정렬되지 않는 키워드인지,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는 두 마리의 판다가 있기 때문에 어라는 부분이 정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시하는 하나의 텍스트 시퀀스까지 총 7개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어노테이터가 이미지를 검토하고 사용된 텍스트 프롬프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키워드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나 오정렬된 위치에 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 적은 양의 점을 찍고도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표시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원, 이미지 전체 높이 20분의 1 정도 되는 가상의 원을 나중에 히트맵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노테이터는 잘못 정렬된 키워드와 그리고 타당성, 이미지 텍스트 정렬, 신미성,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의 점수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노테이터에게 이제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고요. 이 수집된 그 휴먼 피드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이미지 텍스트상에는 3명의 어노테이터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경우에는 여러 주석자의 점수를 평균해서 획득을 했고요. 그 오정렬 키워드 주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어라는 게 이제 잘못 정렬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빈번한 레이블을 사용해서 정렬 혹은 미정렬의 최종 시퀀스를 얻기 위해서 다수결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시 같은 경우에는 각 주석에 대한 히트맵으로 변환하고 주석자 전체의 평균 히트맵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픽업핏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텍스트상의 서브셋을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은 일반적이며 모든 생성된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중요성과 넓은 응용 분야 때문에 데이터셋의 대부분을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로 선택했습니다. 이때 균형 잡힌 카테고리를 만들고자 시각적 질문 답변 모델을 활용해서 몇 가지 기본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가 사실적인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카테고리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사물, 실내 장면, 야외 장면 중 어떠한 것에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걸 시각적 질문 답변 모델이 판단을 하면은 균형 잡힌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숫자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총 모인 데이터셋은 17,000개입니다. 17,000개 이미지 텍스트상을 생성했고, 그리고 무작위로 두 가지 하이집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6,000개의 샘플이 포함된 트레이닝 셋과 그리고 1,000개의 샘플이 포함된 베리데이션 셋으로 분할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1,000개의 테스트 셋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분포를 살펴보면, 이 수집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노테이터가 평가한 항목들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치성, 그리고 미학적인 부분, 전체적인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가우시안 분포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합리성과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1.0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우시안 분포와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미지 텍스트 상에 대해서 어노테이터 간의 평가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점수 간의 최대 차이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점수 레이블, 여기서 말하는 세 개란 함은 이제 세 명의 어노테이터가 매긴 점수 레이블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뺐을 때 샘플의 약 25%는 추적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수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고 85%는 양호한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어노테이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셋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그 휴먼 피드백을 프리딕팅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본 모델은 크게 두 가지의 인풋이 주어집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이미지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텍스트 프롬프트는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텍스트 토큰으로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셀프 어텐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맵으로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디컨볼루션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디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히트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트맵은 두 가지 히트맵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합리성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과 오정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피처맵을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저기 리니어 레이어스에 넣어서 최종적인 점수를 또 예측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합리성과 정렬 그리고 미적인 부분 전체 품질에 대해서 총 네 가지의 점수가 나오게 되고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어, 텍스트 디코더를 통해서 오정렬된 키워드 시퀀스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오정렬된 키워드 예를 들면 옐로우 캣이라는 프롬프트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미지에는 검은 고양이만 있다. 그럼 옐로우라는 부분이 이제 오정렬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정렬된 부분 뒤에는 전미사 언더바 제로를 붙여가지고 옐로우 언더바 제로 캣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나오게 되는 것은 7개의 출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모델의 베리언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의 모델 변형을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헤드 방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의 그 결과물을 각각 예측하는 헤드를 분리해서 하나당 하나만 예측을 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방식 말고 어그먼티드 프롬프트를 사용한 방식이 있는데요. 각 예측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트맵, 그리고 스코어, 그리고 시퀀스에 대해서 총 3개의 헤드를 만들고요. 이때 이제 프롬프트에 작업 문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히트맵이 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어떤 히트맵을 넣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 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레이블을 학습하는 방식이 있었고 추론해서 이 해당 문자열을 똑같이 넣어주면은 그 헤드맵 그 단일 히트맵 헤드에서 다른 히트맵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잠깐 앞에를 다시 보면은 이제 첫 번째의 멀티헤드 방식은 이 각각의 이 출력에 대해서 하나씩 헤드를 만들고 그걸 다 예측하는 방식이고 그 어그멘티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서 이 위에 히트맵에 헤드 하나, 스코어에 헤드 하나, 텍스트에 헤드 하나 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정할 때도 동일한 헤드를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주면 되는 방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히트맵 예측의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MSE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점수 예측의 경우에도 MSE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정열 시퀀스 예측의 경우에는 티처 포싱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고, 최종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들을 전체 가중치 합을 해서 로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실험입니다. 이때 사용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점수, 스코어에서는 일반적인 평가 지표인 PLC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피어맨 랭크 코릴레이션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둘 다 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히트맵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히트맵 평가 지표인 NSS와 KLD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그 기준점 히트맵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방식의 경우 만약 오정률된 부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아티팩트가 없다면 그 히트맵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로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MSE를 사용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히트맵 평가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렬 키워드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정렬된 키워드에 대해서 프리시전, 리콜, 레퍼런스 콜을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트루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로 트루인 비율, 그리고 리콜은 실제 트루인 것 중에서 모델이 트루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레퍼런스 콜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으로 진행을 했고, 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디컴블레이션 헤드를 사용하여 각각 점수와 히트맵을 예측하는 두 개의 레즈넨 50 모델을 파인 튜닝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픽업핏 그 데이터셋에서 나왔던 픽스코어 모델을 사용해서 픽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4개의 기준 점수에 대해서 각각 매트릭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클립이 원래 텍스트 이미지 정렬을 계산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텍스트 이미지 정렬 매트릭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4가지 유형의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클립 모델을 파인 튜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매트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 먼저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레즈네 50 모델, 그리고 픽스코어, 그리고 클립, 이건 이제 클립인데 원본 클립. 그래서 그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만 계산이 되는 거고요. 파인튜닝을 한 클립 모델, 그리고 우리 모델인데 2가지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의 헤드를 사용하는 멀티 헤드 방식과 3개의 헤드의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어그먼티드 프롬프트를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스코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이 해당 연구 방식이 전체적으로 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2가지 멀티헤드와 어그멘티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서는 어떤 게 우수했다가 또 다른 것에서는 다른 모델이 우수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히트맵에 대한 어,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0, 그러니까 아티팩트가 원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MSE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히트맵 그 매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그 본 연구의 방식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만약에 아티팩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레즈넨 50이 약간 높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텍스트 오정렬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0일 경우,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역시나 본 연구의 모델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오정렬 예측의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두 가지 방식 모두 약간 근소한 차이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깝게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었고 지금 정성적인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실제 그 데이터셋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이것과 같고요. 레즈는 50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정렬된 히트맵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스네이크 온 머쉬룸에 대한 프롬프트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는 스네이크 부분하고 이제 머쉬룸 시작되는 부분 이쪽에 히트맵이 잘 표시된 것을 볼 수 있고 어, 본 연구의 모델도 유사한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스코어와 이제 이미지를 간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타당성 스코어 같은 경우에 이제 손 쪽을 잘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티팩트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0.3 정도가 나왔고요.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땐 0.4 정도의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B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아티팩트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1.0이 나왔고 모델도 0.97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프롬프트와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델의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0.58 정도가 나왔고 본 모델을 넣었을 때는 0.4 정도가 나왔고요. 미학적인 부분은 0.75 그리고 본 모델은 0.72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애니메 폴트나이트 캐릭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 그라운드 트루스는 1.0인 반면 본 모델은 0.8 정도로 0.89 정도가 나왔고 미학적인 부분도 0.75에 0.713 정도로 유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얻어낸 리치 휴먼 피드백으로 이미지 생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 모델을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패밀리 일반화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뮤즈를 개선 대상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본 모델이 학습된 것은 디퓨전 모델 기반인데요. 이 뮤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아키텍처 구조는 아래에 있는데 이 방식은 디퓨전이 아니라 LLM을 기반으로 마스크된 그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 마스크된 영역을 LLM을 활용을 해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추론을 하는 모델인데요. 이것은 디퓨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최근 연구는 이 이후에 따로 진행되진 않은 것 같지만 이 본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생성 모델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모델을 개선 대상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된 뮤즈 모델을 사용을 해서 12,000개 정도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8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각 이미지에 대한 이 본 연구의 모델의 점수를 예측을 했고, 그리고 각 프롬프트 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고정 임계값 이상인 경우에 해당 이미지를 파인튜닝 데이터셋에 추가하고 다시 파인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결과인데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파인튜닝 이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가지 스코어 중에
어, 저기 타당성 스코어에 대해서 0.8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한 결과고요. 그렇게 파인튜닝을 진행했을 때 훨씬 그 이미지의 합리성, 타당성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점수를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넣고 학습을 진행했을 때 결과물을 비교해 본 거고요. 왼쪽 학습 진행하기 전 오른쪽이 학습을 진행한 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해 본 결과 그 파인 튜닝을 진행한 모델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21.5%, 아주 우수하다는 게 21.5%, 그리고 조금 더 우수하다는 것이 30%, 유사하다는 것이 30% 정도로 전반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예측된 히트맵과 전술을 사용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영역 인페인팅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각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불합리성 히트맵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을 마스크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영역 내에 뮤즈 모델의 인페인팅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프롬프트와 일치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모델에서 예측된 타당성 점수가 가장 높은 이미지로 최종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해당 예시인데요. 왼쪽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에서 불합리성이 높은 부분을 이제 히트맵 마스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페인팅 마스크로 변환을 해주고 그 부분을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영역 인페인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밑에 그림도 동일하게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마스크로 변환한 뒤에 인페인팅을 진행한 예시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 해당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이미지 생성을 위한 최초의 풍부한 인간 피드백 데이터셋인 위치 HF를 제안을 했고요. 리치유먼 피드백을 예측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설계하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리치유먼 피드백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개선하는 몇 가지 사례를 시연을 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고 유명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정열 히트맵의 경우 성능이 타당성 히트맵보다 좀 나빴는데 이는 오정열 히트맵의 노이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스네이크 오너 머쉬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스네이크라고 볼 수 있을지 혹은 이게 스네이크가 아니라면 뭐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경우에 그 히트맵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떠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셋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열 라벨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향후 개선 방향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픽업빗 이외의 생성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서 이 RAHF 모델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외에 뮤즈 방식도 사용을 했는데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의 생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델을 활용하는 세 가지 유망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이 외에도 예측된 히트맵이나 정수를 강화학습의 리워드를 사용하여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 혹은 뭐 예측된 히트맵을 가중치 맵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리치 휴먼 피드백 for text to image generation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